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보면 이게 안동 하회마을 명당도예요. 명당 혈도라고 하는 거 이 자체가 이게 있으면 엄청 무서울 게 뭐냐면 모든 마을을 이걸 중심으로 계획을 하는 게 이 혈도 중심으로. 항시 모든 마을 양택지는 혈도를 중심으로 마을을 계획해야지 혈도를 무시하고 마을을 계획하면 그 마을은 머지않아서 크게 후회할 정도로 작살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런데 안동 하회마을만은 정확하게 혈도를 중심으로 이 마을이 형성된 데예요. 재밌게도. 마을 혈도는 어떻게 형성되나요? 첫째, 마을 혈도는 마을 정중앙에 혈이 만들어지는 마을이 있고 좌혈도에 혈이 만들어지면 여자 중심, 그 다음에 우혈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면 남자 중심의 명당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중앙의 혈도는 남녀가 화합을 해야 가장 큰 명당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안동 하회마을은 정중앙에 혈도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아주 길은 기다란 무 형태거든요. 무 형태의 혈도가 만들어졌어요. 그 혈도는 아주 길기 때문에 혈도 중심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아주 완벽하다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 조산이 있고 태조산만 있어도 여기는 안동 하회마을은 천의 명당이 될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조산과 태조산이 없고 주변에 어울리는 산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천의 명당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혈도만 봐도 엄청나게 큰 명당 자리라고는 할 수 있어요. 혈도 부분에서는. 그래서 거의 완벽할 정도로 보통 혈이 갔다가 끊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재밌게도 안동 하회마을은 갔다 끊어지고 하는 게 없고 혈이 시작되면 쫙 가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재밌게도. 예, 또요? 예. 이 오행혈 중에 예. 마을을 형성하기에 가장 좋은 혈은 무슨 혈인가요? 첫째가 가장 좋은 혈은 목혈이에요. 목혈은 가장 길고 마을을 형성할 때 가장 명당에 가장 근사치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명당이거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바로 토명당이에요. 토명당은 그런데 반대로 토명당은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데는 명당, 내려가는 데는 흉당, 올라가는 데는 명당, 내려가는 데는 명당이라 뒷집은 명당, 앞집은 명당, 뒷집은 또 그 앞집은 흉당, 이렇게 반복적이에요. 안 그러면 용교미혈이라고 해서 이렇게 잡히는 토혈로 들어가게 되면 뭉치는 데는 명당, 혈이 좌측에도 있고 우측에도 있고 뭉치는 데도 혈이 있고 또 벌러지고 뭉치고 이런 형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토혈이 그나마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수혈이에요. 수혈은 한쪽으로 왔다 갔다 해서 이 물이 꼽을 치고 내려가는 것처럼 있어요. 그래서 옆에는 명당, 좌측에는 흉당, 옆에는 명당, 좌측에는 명당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 다음에 화혈은 물이 비가 내리면 혈이 짧아지고 비가 안 오면 혈이 넓어지는 형태로 만들어져요. 이래서 화혈은 이 분석하기가 너무 어려운 혈이에요. 그 다음에 금혈은 동그랗게 이루어져 갖고 주산에 그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거의 한 집만 명당, 그걸 도깨비터라고 하는 거거든요. 금혈 명당이 바로 도깨비라는 얘기예요. 그는 부모도 없고 조상도 없이 떡하니 독립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목혈이 나와야지만 최고 좋은 명당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명당에서 딱 왔을 때 민박을 하고 싶으면 요런 터, 요 하, 중, 재, 민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런 데가 이게 다 명당터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좋은 명당이에요. 이게 열려서 조금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은데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보면 삼신당은 명당에서는 조금 빠져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요런 식으로 예, 이렇게 예. 여긴 뒤로 저기 잡아 볼게요.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우측으로 돌지요. 예. 우측으로 돌다가 이제 좌측으로 돌아. 여기까지가 명당이에요. 여기까지가 여기 쓰는 부분 여기까지가 명당이에요. 여기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흉당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저 삼신당은 흉당이라 저 나무가 왜 오래 살아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저 삼신당은 대체적으로 명당기가 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안동 하회마을 삼신당 나무는 흉당기가 더 강해요. 그래서 여기서 체크를 해봐도 벌려지고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안으로 벌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셨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저기 하더라도 이렇게 흉당이요. 여기 오면 머리가 아파요. 흉당에 오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이렇게 한번 와서 한번 느껴보세요. 머리가 아프지요. 느껴야지만 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길을 해야지만 명당과 흉당을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명당이에요. 여기까지가 여기는 충효당이에요. 충효당이라는 것은 유성룡 선생님께서 하회마을에 제자를 가리키려고 지은 하나의 서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유성룡 선생 같은 경우는 과연 풍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뭘 할 때 거의 뽀록 나는 게 뭐냐면 유교학자들은 대다수가 풍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풍수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풍수를 못 한다면 그것은 공자님의 모든 것을 다 익히지 못했다는 거예요. 학문만 익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엘루드로 확인을 해볼게요. 충효당은 얼마나 명당인가.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우측은 이렇게 명당으로 돌아요. 명당으로 돌고 이렇게 좌측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우측, 그 다음에 좌측, 다시요. 우측, 좌측. 그러니까 바로 유성룡 선생 자체도 안타깝게도 유교를 하였지만 풍수를 못했던 거예요. 맨 마지막 단계, 세상을 내다보는 단계를 못 깨우친 거예요. 자체. 왜? 유성룡 선생께서 엄연히 이걸 질 때 보면 이 은행나무는 세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본다는 거죠. 이렇게 안으로. 그리고 봐도 꿉꿉하지요. 어딘가 모르게 꿉꿉하고 곧 여기는 수맥이 너무 강하게 흐른다는 점이죠. 수맥이 너무 강한 데서 제자들을 가리키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봐도 수맥으로만 검사해도 이렇게 수맥이 잡혀요. 그러면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 여기는 하회 종각길 69번지예요. 충효당이고요. 그리고 와서 보면 이런 식으로 수맥이 잡히고 맑고 깨끗하지가 못해요. 이 터 자체가 요 안으로 돌고요. 왜 그럴까요? 물 빠짐에 문제가 생기는 거 보이시죠? 아까 명당터에는 물이 바로 빠졌는데 여기는 물이 안 빠지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명당이냐 아니냐는 이렇게 보면은 다 답이 나와요. 이렇게 지금 유성룡 선생님의 유물전시관을 가는 거예요. 유물전시관 자체도 흉당에다가 져놨어요. 여기는 자체가 조금 이런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요. 유물전시관은 촬영 안 하는 걸로 할게요. 혹시 방송에 나가면 문제가 될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유성룡 선생의 충효당도 흉당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충효당 들어가기 전에 유성룡 선생님은 과연 어떤 귀한 자를 받아들이고자 하였는가. 항시 볼 때 이 계단을 세면 되는 거예요. 이 계단의 개수가 유성룡 선생님이 어떤 제자를 받아들이려고 하는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이잖아요. 총 문턱까지 7칸이 돼버려요. 그러면 유교 정신을 기반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성룡 선생은 풍수를 못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충효당이 명당이 될 수가 없었고 명당이 안 되다 보니 클 수가 없었고 문 위치 자체도 너무 잘못 놨어요. 유성룡 선생 정도 되려고 하면 저 문은 막고 저기 동에서 나무로 나오는 곳에 문을 놨어야 돼. 저 앞쪽에.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성룡 선생님은 이런 걸 위치를 잘 몰랐다는 겨. 여기다 집터를 세우게 되면 맨 밑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되는 겨. 제자들은 이빨이 많이 오는데 대다수가 양심 없는 제자가 들어온다는 얘기요. 조금 이따 유성룡 선생님 묘자리 가서 그건 더 정확하게 나가요. 제자가 들어오면 뭐예요? 돈도 안 주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손만 빨고 있는 형국이요. 돈이 들어오면 다 나가버리고. 이런 게 참 재밌는 거예요. 이제 안동 하회마을의 마지막 명당터, 여기 자체가 제복을 거의 다 받아들이는 형태.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건물 자체는 남쪽을 향하지 못하고 오히려 집 자체 구조가 동쪽을 바라보는 형태로, 역을 바라보는 형태로 져놨어요. 그래서 안동 하회마을에서 최고 부자터가 이 터가 부자터가 되는겨. 물은 동쪽에서 남으로 가고 남에서 서쪽으로 가고 서에서 북으로 가는데, 여기 문을 열게 되면 물이 한번 들어오면 나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건 이 문 자체를 앞에다가 조금만 더 뺐어도 엄청나게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 면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물이 들어오면 약간 어항구조예요.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게 한다. 그래서 쉬운 예로 욕심꾸러기가 사는 데가 요런 터예요. 여기는 엄청나게 명당터이면서도 이 안동 하회마을, 아까 번지가 최고의 명당이 형성되고, 그러나 거기에서는 문이 잘못돼 모든 걸 못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여기만은 번지만은 어항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제복을 여기에서 다 받아내는 겨. 그리고 여기에 살면 큰 부자가 나올 수가 있는 겨. 요런 터를 잘 보세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명당터, 충효당하고는 댐이 안 돼. 물이 빨리 빠져나가요. 그리고 봐도 건조해요. 그리고 손을 대봐도 엄청 뜨거워요. 손 자체가 뜨겁다 보니까 물이 빨리 배출이 되는 거예요. 항시 기를 할 때는 이걸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돼요. 만약에 못하면 통수를 할 수가 없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 구조가 명당이지만 문을 조금 더 뺐으면 더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걸 못한 거죠.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안타까워요.